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술의 제목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미술입니다. 오늘은요, 미술 작품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분야를 알아보고 나서 분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분야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미술 작품들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토바이에 관련된 비밀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술 작품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분야랑 비슷한 말이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미술 작품의 종류인데요. 미술 작품의 종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까 봤던 오토바이들처럼 자동차도 있고요. 액자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밥을 먹을 때 보면 그릇들의 모양도 참 다양해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휴대전화라든지 태블릿 PC, 컴퓨터의 이런 모양들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 그리고 어떤 그릇들, 그릇의 모양 우리 지난번에 학교에서 화분 만들기 했었잖아요. 그것도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휴대전화의 모습들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미술의 분야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다 같이 지금 화면에 있는 네 가지의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네 가지는요, 미술 작품의 분야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회화입니다. 회화는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종이 같은 평면 위에 나타낸 미술이에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말은 평면이에요. 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만들기를 하면, 종이 접기를 하면 입체로 나오죠. 그런 입체가 아니고 종이처럼 입체가 아닌 것, 평평한 곳에 그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회화고요. 이렇게 바닥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외국의 미술 작품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종이 말고도 다양한 재질이 있어요. 캔버스라든지 천이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평면에다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늘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다리도 그렸죠. 이런 것들을 회화라고 합니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 평면 위에다가 연꽃이에요. 연꽃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잎도 그리고 물도 그려서 표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면에다가 집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앞에 있는 물건들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작품에도 회화는 있습니다. 김홍도라는 작가가 그린 씨름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을 그리고 무언가를 파는 아이의 모습,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재미있게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중섭의 그림인데요. 흰소라는 작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평면에다가 붓을 이용해서 하얗게 검정색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소를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작품인데요. 김한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우주입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종이 위에다가만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릴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이 김한기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회화 말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조소입니다. 조소는 사실
두 가지 말을 합친 말이에요. 뭐냐면 조각과 소조를 합친 말입니다. 조금 중요해요. 조각과 소조. 자, 조각은요,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나무를 칼이나 조각칼 같은 거를 이용해서 깎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조각이라고 하고요. 소조는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찰흙 같은 것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작가가 지금 돌에다가 조각칼을 이용해서 파고 있죠. 이것은 조소일까요? 소조일까요? 조각입니다. 두 번째, 물레를 이용해서 지금 찰흙을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고 있죠. 두 번째 이 그림은 소조입니다. 조각과 소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찰흙을 가지고 그때 화분 만들기 할 때 이렇게 막 구멍을 파가지고 만들었었죠. 밖에다가 그림도 새기고요. 그럼 이거는 조각일까요? 아니면 소조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조각이에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찰흙을 사용하면은 소조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찰흙을 사용해서 빚어서 만드는 것, 모양을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소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돌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팠었고 밖에는 조각해서 그림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각입니다. 조각과 소조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볼게요. 자, 왼쪽에 미론이라는 작가가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각도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요. 나무를 쓰기도 하고 이런 석회암 같은 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서양에서는요, 이렇게 석회암이나 대리석은 조금 너무 단단하고요. 석회암 같은 이런 돌을 부셔가지고 조각해서 작품을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모양이라서 부드럽긴 하지만 전부 다 조각해서 만든 거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조각한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전부 다 조각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조금 소조와 관련된 작품이 조금 많아요. 자, 왼쪽에 있는 작품은 백제금동 대향로라는 향로거든요. 향을 피우는 그런 도구인데 이 도구는 조각한 것은 아니고 소조입니다. 틀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 금동이라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든 거랑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마찬가지 소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자기, 이런 도자기를 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병도 마찬가지로 아까 물레 봤었죠? 손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선 일단 회화와 조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두 번째 공예와 디자인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예입니다. 공예는요, 쓰임새와 아름다움을 더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네 번째로 볼 디자인도 있는데요. 사실 공예랑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예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거든요. 조소랑도 사실 조금 겹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실뜨개, 뜨개질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목걸이나 귀걸이 직접 만드는 것도 공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이에요. 자, 왼쪽은요, 금속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금속을 사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죠.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유리공예도 있는데요. 유리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안에 예쁘게 집어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쿠리, 짚을 이용해서 소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예의 가장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볼게요.
공예의 중요한 점은 쓰임새를 사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분 만들기 했었죠. 선생님이 화분 만들기 아까 소조 또는 조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화분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공예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화분 만드는 것도 공예가 맞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 그릇을 만드는 것, 컵을 만드는 것 전부 다 공예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은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 편하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입니다. 사실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공예 작품 있죠. 공예를 어떤 그릇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우리 화분을 만들기를 생각해 봅시다. 화분을 만드는데 반드시 꼭 예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화분에 흙을 넣고 어떤 그릇에든 흙을 넣고 이렇게 어떤 그릇에든 흙을 넣고 식물을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화분에는 종류가 되게 많죠. 네모난 화분도 있고 동그란 화분도 있어요. 별 모양 화분도 있고 그리고 겉에 또 예쁘게 꾸며진 화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사실 다른 것에 전부 다 공통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볼게요. 이렇게 자동차를 멋있게 만들었네요. 자동차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바퀴가 있고 굴러가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름답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책도 마찬가지. 책 표지 그냥 만들면 되지만 책의 내용을 잘 담고 그리고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동대문에 있는 건데요. 예전에 자하 하디드라는 작가가 약간 우주선 모양처럼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건물들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옷 같은 것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국가대표 유니폼인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라는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거래요. 그냥 체육복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자인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CI 디자인이라고 해서 기업의 로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커피 전문점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런 모양도 있고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있는 로고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캐릭터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입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꾸밀 건지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고민해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데요. 글자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문자를. 다양한 글씨체가 있죠. 여기 있는 글씨체, 여기 있는 글씨체도 있고 여기 있는 글씨체도 있고 여기 있는 글씨체, 여기 있는 글씨체 전부 다 다르죠. 타이포그래피는 이런 문자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픽토그래프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안내할 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림 문자로. 이런 그림 문자들도 디자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 디자인도 봤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건물 안쪽에 어떤 가구를 놓을 것인지 뭐 집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화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기술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더 찾아보길 바랍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제품 디자인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휴대전화나 아니면 여러분 과자 좋아하죠?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포장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품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미술작품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술작품의 분야 4가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그렇죠. 회화. 회화는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각과 소조 합쳐서 조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예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름답게 표현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1교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는 미술작품의 분야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주었던 검은 도화지, 그리고 미술활동지, 가위, 풀을 꼭 챙겨서 2교시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